오늘도 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재원 고수님, 신준석 고수님, 이성수 고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 분과 함께 고수회전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수들의 수다! 2021년 단돈 1,000만 원으로 한 섹터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고수들의 선택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실 것인지. 저가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요즘 고민하는 게 내연기관 차로 갈 거냐, 네. 전기차로 갈 거냐. 네. 그런데 그런 걸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고민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23만 대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봐요. 전기차 이슈가 있는 종목, 새해 벽두부터 폭등했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이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화두는 당연히 계속 올해도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차가 너무 이제 핫해서 네. 당연히 이제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들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투자의 기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전기차의 핵심은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는 충전 속도. 그럼 충전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할 거냐? 또 하나는 배터리를 만들면서 비싼 코발트가 들어가면서 단가를 낮출 수가 없고, 전해질이 이게 액체가 되다 보니까 폭발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걸 없애는 방법이 앞으로의 이제 배터리의 수명의 가장 결정적인 거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점고체라고 해서 그걸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전기차도 많이 나오면서 대중화될 것이다. 그 산업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의 사이클의 4단계 하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에는 뭐 실패도 많고, 그리고 성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성장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경쟁 기업들도 늘어나고 전체 시장 파이도 늘어나면서 매출하고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보여져요. 그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맺는,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된 가격으로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 깜짝이야. 질문 요정. 질문 요정.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50견이 오는 것 같아. 그 아까 말씀 중에 고평가된 그 초기 기업들, 그 종목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성장 단계에서 이제 그 승승장구하고 있는 네네. 그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워 보여지고요. 아직 후발주자지만 얘가 성장하면 그래도 좀 그 많은 시장 쉐어를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업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 애플에서 이제 뭐 자기들도 애플카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애플이 어쨌든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애플이 가진 또 장점, 소프트웨어적인 장점이 또 있잖아요. 갬성, 예. 갬성. 그리고 테슬라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쌓여져 있는 브랜드 파워, 그게 이제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애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항상 패션이 좀 그 스티브 잡스가 많이 입었던 그 있잖아요. 잡스 패션. 발표를 했을 때 그 테슬라가 S&P 500 지수 첫 편입된 날짜였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낙폭이 컸거든요.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도 그 테슬라의 아성과 좀 맞먹을 수 있는 기업은 애플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단순히 그 완성차,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플하면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업 문화. 단순히 차를 만들려고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그 자체와 우리 삶의 모든 걸 연결시키겠다. 플랫폼 기업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섹터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투자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이 큰 종목들 말고 좀 스몰캡 종목들을 찾는 게 낫나, 아니면 그래도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낫나? 테슬라니 뭐 애플카니
그리고 이제 현대차니 이런 데는 이제 메이커잖아요. 자동차 메이커가 자기들이 다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부품, 소재 그것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도 있겠지만 이제 수소 전기차도 같이 이제 양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통적인 부품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무엇이 있을까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 때 양 대표님께서 전기차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주셨잖아요. 예. 양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종목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삼성 SDI가 전고체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씩 투자하는 거를 해보면 지금 가고 있는 기존에 있는 배터리 관련주보다는 수익이 좀 덜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유망해지면 더 큰 수익이 나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쪽보다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율주행 쪽이 그래도 아직은 작년 하반기 때는 잠깐 핫했는데 내내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야지 이제 상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전부 자율자동차로 가니까 우리 신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종목이 지금 선도적으로 가는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터리보다 그러면 자율주행 쪽으로 아니 물론 배터리는 기본으로 거죠? 당연하죠. 기노업으로 배터리도 가야 되는 기본에다가 거고. 전추가. 그렇죠. 올해는 그래도 자율주행. 예. LG전자가 F처럼 F랑 같이 간다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마그나 회사하고 자율주행을 뭐예요? 아니 이성수 교수님 종목인데 이성수 교수님보다 양재훈 교수님과 신준석 교수님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셔서 제 종목이에요. 제 종목이에요. 방송을 보시다가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2021년 한 섹터에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것인지. 저는 조선주를 먼저 권하겠습니다. 조선주. 예. 2007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조선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랠리를 준 것이 이제 딱 20년 가까이 왔거든요. 20년 가까이 오면 거의 선박들은 노후가 된 거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2025년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친환경 바람이 불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제한을 가해요. 네. 배도. 이렇게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조선주가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없는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국내 이제 그 LNG선 그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일이죠. 네, 탑입니다. 일이죠. 네. 일본의 이지스함이 우리나라 화물선하고 부딪혔는데 걔는 앞이 다 나가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찌그러는데 바로 수리해서 또 가.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외국에 있는 선사들은 다 한국의 배를 사야 된대. 중고배도 한국의 배 제일 비쌉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호주 인근에서 중국산 LNG선이 멈췄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쓸 수 있거든요. 배라는 게. 그런데 수리를 하지 못하고 폐선 조치를 했어요. 한국산은 그래도 말썽은 없었는데 중국산 싸서 썼더니 이게 말썽 있네. 자, 그 이야기는 한국 조선사의 수주를 맡기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저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3사가 수주한 배가 46척이에요. 중국이 6척이거든요. 일본은 빵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번에도 프랑스에서 9척을 작년에 수주해서 완성을 해놓고 나서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3번을 연기를 했는데 아직도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안 돼서 배가 운항을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23,000톤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군이 없잖아요. 기술은 탑이에요. 점점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준석 교수님 지난 방송 때 보니까 양재훈 교수님 얘기에 약간 좀 솔깃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오늘도? 이 대표님은 좋은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의심이 좀 많은 투자자다 보니까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에 실제 연말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4분기 때 수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좀 저가 수주에 대한 좀
의문도 좀 있었었고 과연 이게 업황이 좋다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건지 한번 양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가 수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견들이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이 저가 수주가 할 수가 없는 게 부르는 게 가시된 네. 거죠, 대표님? 다른데 안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안 우리가. 되니까 네. 그 많은 그리스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어디다 맡길 거냐고 배를요. 대한민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하면 돈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렇다면 이제 조선 관련돼서 메이저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자라면 좀 보는 네. 게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완성차가 있고 뭐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처럼 이제 우리가 그 섹터별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하위 기업들을 보는 네. 게 괜찮은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가장 핵심이 그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대장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에다 납품하는 기업을 사는 것이 항상 수익이 높다라는 거죠. 그 조선 업계와 관련된 주들 중에 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엔진이면 엔진, LNG 그 액화벽 만드는 회사, 철강. 고소회장이 저를 이렇게 키웠어요. 하나 더 팁 드리면 네. 현대제철이 좋습니다. 종목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현대제철은 후판만 만들고 자동차 냉연 강판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만들어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부생수소 가스를 만들어요. 수소차에 관심이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앞으로 조선업이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발동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투자하면 시작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상당히 솔깃하네요. 네, 방송 끝나고 종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단 한 섹터에 투자한다면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수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고수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